안녕하세요. 저는 58 강연중입니다. 평생 회사에 묶여 살다 보니 정작 제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거기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제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강물, 수면 위에 흔들리는 찌, 그리고 묵묵히 흐르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떨어져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가에 나왔습니다. 초가을 저녁, 달빛은 물결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랜턴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였고 낚시꾼 몇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으려다 낯선 여인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낚싯줄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 줄은 자꾸만 엉켜들고 미끼는 제대로 꿰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바늘 끝에 손가락이 스치자 그녀는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혼잣말처럼 터져나온 한숨이 고요한 강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자국은 있었지만 어딘가 단정하고 차분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낚시는 처음이라. 쑥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엔 낯선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줄이 꼬이면 쉽지 않죠.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녀의 낚싯대를 받아 들고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랜 습관 덕에 손놀림은 익숙했고 금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안도하듯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풀고 미끼는 이렇게 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낚싯대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바늘 끝에서 다시 미끼가 미끄러지자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도와드릴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건 영 서툴러서. 저는 미끼를 잡아주며 그녀의 손끝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짧은 떨림이 스며들었지만 우리는 모른 척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자리 잡으셨으니 제 옆에 앉으시죠.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낚시라는 게 원래 같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묵묵히 흐르고 찌는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짙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 주고받다.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오빠가 안 쓰던 낚싯대라도 들고 나와봤죠. 혼자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집에서는 설 자리가 없네요. 낚시라도 안 나왔다면 제 스스로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잠시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괜히 제 얘기를 다 하고 싶어지네요.
그 웃음은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묘하게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낚시보다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씬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강가를 스치고 숲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으려던 게 아닌데 벌써 밤이네요. 배도 고프고 민박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움직이긴 위험합니다. 제가 짐 들어드릴 테니 같이 가시죠. 우리는 함께 짐을 챙겨 들고 강가를 벗어났습니다. 민박으로 향하는 길, 불 켜진 작은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자긴 아쉽네요. 뭐라도 사서 한잔할까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컵라면 2개, 삼각김밥 그리고 맥주와 소주 1병. 익숙한 비닐봉지가 손에 들리자 마치 오래된 일상의 한 장면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관리인은 졸린 눈으로 방을 내주었고 저는 그녀의 짐을 방 안까지 들여다주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면 되겠죠. 늦었으니 쉬세요. 전 이만 말을 마치려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가시려고요? 탁자 위엔 방금 사온 봉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주병을 꺼내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혹시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종이컵이 채워지고 2잔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건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잔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르자 말보다 눈빛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괜히 안주 접시를 정리했고 그녀는 조용히 제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곧 다시 다가간 입맞춤은 더 깊어졌습니다. 숨결이 엉키고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따라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옷 위로 닿는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온몸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있던 바닥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작은 방 안, 전등 불빛은 은은했고 차가운 바닥 위로 포근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이불에 기대어 눕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누웠습니다. 몸과 몸이 가까워지자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 커다란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짧은 정적 속 우리는 다시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호흡이 귓가를 흔들자 순간 전신이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짧고 고른 숨이 아니라 어딘가 흔들리고 급해진 호흡. 그 리듬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스며들어 심장의 박동과 뒤섞였습니다. 마치 2개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려는 듯 규칙이 무너지고 박동은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칼 끝이 제 목선을 타고 내려오자 살갗 위로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피부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살아온 지난 세월, 고요 속에서 잊혀졌던 감각을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 가까이 몸을 옮겼습니다. 팔과 어깨가 포개지고 허리와 다리가 겹쳐지자 경계는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차갑던 바닥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체온이 가장 확실한 온기가 되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은 흐릿하게 흔들리고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은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만은 선명했습니다. 스치는 손길 하나, 얹혀진 손바닥의 무게, 귓가의 맴도는 떨린 숨결 하나까지 모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밤, 바닥 위 작은 이불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피하지 않았고 그 온기에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휩쓸려 갔습니다. 함께 밤을 보낸 우리는 짧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 다시 그 낚시터에 갔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고 저도 가슴속에 혼자만의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